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양승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현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원인, 또 증상, 치료, 또 그리고 조현병에 대한 어떤 편견, 그런 다양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아마 이런 보도를 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와 관련된 보도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뭐 자녀를 던지고 투신하는 그런 보도라든지 또 지나가는 행인을 또 뒤에서 흉기로 또 위협하거나 가해하는 그런 경우도 또 간간히 이렇게 뉴스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과연 정신병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또 이걸 단순 범죄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보도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 이런 조현병을 앓고 있으면서 범죄하는 경우가 일반인들의 그런 범죄 그 발생률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또 굉장히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참혹한 일도 이루어지는 또 그런 범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조현병 그러면 좀 범죄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갖고 조현병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범죄하고 관련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까운 그런 또 사람들 중에 저런 증상이네, 조현병 같아 이런 걸 또 알 수 있고 또 본인도 자가 테스트 또 그런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런 조현병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원인 또 증상 또 치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학자인 이 분이 조현병에 대한 편견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때 정신과 병동에 실습을 갈 때 막 가슴이 전날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가 정신과 병동에 갔는데 내가 걸어갈 때 뒤에서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뭐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또 뉴스에서 본 편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가면 또 환자분들 앞에서 제가 더 오히려 조금 위축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 조현병 이런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너무 마음이 어떤 부분은 좀 여리고 또 할 말을 다 못하고 또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현병에 대한 편견보다는 정확히 그런 조현병에 대한 증상과 이런 치료 방법 또 원인 이런 걸 안다면 훨씬 더 사회 구성원끼리도 서로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구성원이 각자가 서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조화로운 그런 또 우리가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흔히 이런 정신병 중에서도 이 조현병은 못 고쳐. 이런 말들을 아마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또 귀신의 시인 거야. 그리고 그 집안의 내력이야.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성격의 문제야. 이런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분은 실제 본인이 조현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 차례 이렇게 가족들에 의해서 강제 입원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다 오면 좋아질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좋아졌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족들이 이런 어떤 이상 증상을 보이면 그냥 강제 입원시키고 그런 대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디에서도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말을 하면서 강제 입원이 궁극적으로 다 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현병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그 정확한 어떤 지식이 있을 때 이런 대상자들도 오히려 고립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도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저는 조현병 환자예요. 근데 저 괜찮아요.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강제 입원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자입원을 추구하고 강제 입원을 하는 경우는 꼭 뭐 보호자, 뭐 2인 또 의사 2인의 그런 어떤 그 입원장이 없으면 입원 그 허락이 없으면 조금 까다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은 실제로 본인이 조현병 환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현병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또 잘 대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모든 질병은 마찬가지겠지만 이 조현병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할 때 훨씬 더 예후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치료를 받고 또 적절한 그런 그 뭐 약물 복용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정신치료,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를 받는다면 진짜 평범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정신건강, 꼭 조현병이 아니어도요. 이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마시고 얼른 전문기관에 가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고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질병을 기도원 같은데 보내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치료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어떤 잘못된 정보들 있잖아요. 뭐 약 먹으면 환자가 더 바보가 된다. 이런 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치료를 거부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현병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은 처음에는 저희 나라에서는 정신분열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다 이렇게 분열된다. 근데 굉장히 이 말 자체가 난치병, 불치병 이렇게 인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조현병이다 이렇게 정신분열병이라는 그 질병명을 조현병으로 명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이 뭐냐? 이런 뇌의 어떤 신경망을 이렇게 현악기, 줄로 돼 있는 악기죠.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현악기가 느슨해져서 지금 뭔가 부조화된 이런 그 음을 내듯이 정신 증상도 그런 부조화된 증상을 나타내지만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조율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조현병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조현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현이 있죠. 현악기에 이런 줄을 잘 조율하면 음이 좋은 소리를 내는데 조율되지 않으면 음이 삑삑거리잖아요. 그래서 현악기와 비슷해서 이러한 현재 상태는 줄이 조금 조율이 안 돼서 좀 이상한 소리를 내지만 잘 치료하면 조화로운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인도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의 어떤 신경
생물학적인 그런 문제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느끼고 이런 행동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뇌 기능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조현병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약 5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50만 인구 중에서 실제 치료받는 인구는 5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폐되고 또 가려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치료 현장에 나올 수 있다면 훨씬 더 또 더 평화로운 삶도 살고 또 이분들이 인격적인 대우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는데 또 진료받는 그런 또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조현병은 초기에만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이미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이런 조현병에 대한 지식이 좀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저런 행동하면 혹시 조현병 아닐까? 병원에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인을 살펴보면 항상 딱 떨어지는 원인은 없죠. 그죠? 암이 왜 걸릴까요? 스트레스일까? 아니면 영양의 문제일까? 뭘까? 항상 딱 떨어지는 원인은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또 뇌의 어떤 취약성 또 사회적 환경적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많이 생기지만 특히 이제 뇌의 문제 중에서는 이런 도파민, 세레토닌 이런 것들의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의 문제로 망상도 생기고 환각이라는 건 남한테 안 보이는데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게 환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인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유전적인 것도 무시를 못 합니다. 또 정신 사회적인 요인도 있죠. 스트레스, 또 뭐 생활 스트레스도 있고 환경, 뭐 대인관계 다양한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조현병의 증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리고 그런 증상에 맞는 치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현병 환자는 초기에는 이런 게 주요 증상입니다. 남한테는 안 들리는데 귀에 뭐가 들린다고 해요. 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이 대상자는 뭐가 보인다고 하죠. 또 마음이 괜히 혼란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나를 감시하지 않는데 나를 감시한다. 나를 해치려고 해. 이런 생각도 하고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니까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 직장 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보니까 혼자 웃어요. 왜? 환청, 환시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이분이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 보니까 혼잣말하고 혼자 웃고 또 앞뒤가 안 맞는 횡설수설 이런 하는 또 태도를 보이고 또 주변을 의심하고 또 이런 개인 위생이 굉장히 불량해져서 이 증상이 아마 두드러집니다. 잘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또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바깥을 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립돼 있고 그래서 이제 증상을 크게 우리가 이제 뭐 양성, 음성 이러는데 남한테 없는 증상, 정상인한테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환청, 망상 뭐 이런 거. 또 다른 사람 정상인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분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활발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혼자 갇혀 있고 무의욕, 뭐 무쾌감 이렇게 쾌감도 없고 의욕도 없고 감정의 기복도 없고 이런 걸 음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증상 말고도 인지의 문제도 오고 정서의 문제도 오고 다양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초기에는 우선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혼자 있고 우울하고 의심하고 이래요. 근데 급성기에 되면 망상 또 누구를 때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만성이 되면 모든 감정 표현들이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외부에 관심도 없고 혼자 고립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현병은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우선 약물 치료가 이런 망상이나 환각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에 맞는 약물 치료 또 이 약물 치료 외에도 개인 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또 집단 치료 이런 정신 치료 또 인지
생각을 바꾸는, 그래서 행동도 바뀌게 하는 인지행동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그런 조현병에 대한 치료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를 한다면 이 조현병은 빨리 이 조현병의 어떤 질병의 진행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급속히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봐요. 신체적인 질병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가족이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일반인들은 감추려고 합니다. 또 남들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또 남들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질병의 그런 치료의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죠.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적극적인 그런 또 치료를 받는다면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현병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이해 이런 걸로 인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조현병 환자이지만 잘 또 조기 치료를 받아서 다른 정상인과 같이 사회생활 잘 적응하고 또 본인이 그런 뭐 환청이 들리고 그럴 때 그런 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대처를 하면서 지내는 그런 또 환자분들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일단 이런 행동의 어떤 공격적인 행동 또 남을 의심하면 당연히 또 공격성이 보이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일단은 환자도 보호해야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보호자도 안전을 유의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자의 일단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중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을 많이 권장하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약물을 먹는데 뭐 이런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과 약도 장기적으로 일단 한번 복용하면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성에는 일단 재발을 하지 않아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재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뭐 약물요법도 하고 진료도 받아야 되지만 가족들, 주변 사람들의 도움, 시선 이런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사회 복귀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에서 또 본인의 어떤 재활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지지해주고 또 가족들이 도와주고 또 같은 정신 그런 또 조현병 환자끼리 함께 서로를 또 이해해주고 또 서로의 어떤 그 사회생활 대처 방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집단 모임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질병에 대한 교육, 특히 약물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신과 병동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자신의 질병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는 몇 년도에 조현병을 진단받고 어느 병원에서 몇 개월 입원하다가 또 잘 생활하다가 또 어떻게 입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병 교육을 시키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이 드시는 약도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약은 당신의 어떤 증상을 위해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면 우리도 이렇게 놀랄 정도로 본인의 그런 발병 시점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았고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이런 건 다 알죠. 그리고 아까 이 조현병의 증상은 잘 안 씻는다 그랬잖아요. 잘 먹지 않고 씻지 않고 고립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잘 드시고 일상생활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일상생활 훈련, 사회기술 훈련 또 직업을 필요한 경우는 또 가능하다면 직업을 갖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어느 날 딱 직업을 갖기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작업장이라는 걸 통해서 그 감독인이 있으면서 이분의 그런 사회에 나가서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는 주로 이제 저희가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약이 이렇게 위축돼 있고 공격적이고 또 불안하고 환각, 망상 이런 것들을 많이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을 한번 드시면 꾸준히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드셔야 증상이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약을 중간에 복용을 중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투약 관리는 어떻게 보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잣대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작용도 있지만 그건 이제 대상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이런 약물도 도움이 되지만 개인의 어떤 정신 또 심리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현병 그런 대상자들 보면 굉장히 자아가 약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한테 또 어떤 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미안하지 않을까 또 뭐 이런 것이 피해되지 않을까 그런 위축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약해진 자아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는 그러한 또 치료 또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조현병 환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병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그러죠. 그래서 병식이 생기는데 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또 제일 힘든 건 가족입니다. 이런 조현병 환자와 같이 생활하고 그런 조현병 환자가 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또 가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가족 구성원이 조현병을 잘 이해하도록 돕고 또 조현병 환자를 지지하고 또 스스로 가족 스스로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지역사회에서 운영해서 돕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집단 치료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현병은 현실에 대한 그런 검증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스스로 그 사고가 안으로 이렇게 굽기 때문에 안으로 위축되거든요. 퇴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이 현실에 잘 검증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좀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인지행동 또 불합리한 생각을 합리적으로 왜곡된 생각을 조금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지행동 치료도 예, 이제 겸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 이 질병은 치료 현장에 들어오고 또 치료를 하고 또 가족이 이 조현병 그 대상자를 잘 또 감싸줘야 되고 또 그 가족과 개인을 포함한 사회가 그런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조현병 대상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편견을 조금은 바꾸고 일부의 또 편견, 어떤 우리가 잘못된 그런 인식은 또 변화시키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사회에서 함께 예,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하고는 틀린 게 아니라 그분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함께 예, 품어가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기를 예, 바랍니다. 오늘 조현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조현병이 뭔지 또 조현병에 대한 또 원인 또 증상 또 치료 예, 또 그 다음에 이런 낙인과 편견에 대한 또 우리 일반인이 또 도와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